오늘 제가 소개하는 중고차들,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얘네들을 사면 호구가 될까요? 아니면 개이득이 될까요? 한 끗 차이로 엄청난 경계선이 생겨버리는, 인기가 없어서 감가폭탄 제대로 맞은 중고차 탑5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카통령 조디터입니다. 중고차 볼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요소는 역시 누가 말해도 가격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 보면 이 차는 시세가 왜 이렇게 싸지? 싶을 정도로 감가폭탄을 두드려 맞은 차들이 있어요. 보통은 인기가 없는 차량들, 그리고 현대기아가 아니라 그 밖의 브랜드에서 나왔던 그런 차들에서 이런 현상들이 잘 나타나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진짜 한 끗 차이거든요. 이 잘만 고르면 진짜 신차 가격 4, 5천만 원 했던 그런 차들을 현재는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살 수가 있지만, 반대로 까딱 잘못하면 수리비로 진짜 와장창 깨지고, 이래서 아무도 이 차를 안 샀구나 라는 거를 진짜 온몸으로, 아니 이게 몸이 아니라 통장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차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차들이 이 경계선에 있는지, 인기가 너무 없어서 감가폭탄을 정면으로 두드려 맞은 중고차 5대를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5위는 기아 K7입니다. 사실 감가폭탄까지는 아니지만 확실히 같은 체급의 현대 그랜저랑 비교를 해보면요, 이 중고시세 감가폭이 K7이 훨씬 더 큰 편이에요. 그랜저 같은 경우는 6세대 IG 모델 기준으로 그래도 아직까지 한 1000만 원 초중반대까지 이 가격 방어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같은 시기에 나왔던 2세대 올류 K7 같은 경우는 거의 1000만 원 언저리, 진짜 심하면 그 1000만 원 이하까지 떨어진 굉장히 저렴한 매물도 은근히 있거든요. 사실 이 두 차량은 플랫폼도 똑같고 전반적인 옵션 구성의 차이도 막 드라마틱할 정도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요. 다만 이렇게 중고차 감가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브랜드 파워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디테일을 살펴보면 차이도 조금씩 있는데요. 그랜저가 전반적으로 좀 단단하고 묵직하면서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이 높고 파워트레인의 직결감이 좀 더 잘 느껴진다고 하면요, 반대로 동시대의 K7 같은 경우는 응축된 조직감은 살짝 떨어지는 편인데요. 대신에 전반적으로 좀 부드럽고 승차감도 좀 편안한 편이에요. 게다가 휠베이스도 아주 살짝 더 길어서 2열 공간도 미세하게 조금 더 넓은 느낌이 있고요. 한마디로 그랜저가 잘 만든 차라면 K7은 편안하게 만든 차, 이런 표현이 잘 맞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뭐가 위아래다 라기보다는 지향하는 방향성이나 결이 살짝 다른 차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현대의 브랜드 파워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K7이 감가를 더 먹은 편이기는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어느 정도 타다가 다시 판매를 하실 계획이 있는 분은 그랜저를, 하지만 계속 장기간 보유하면서 타실 분들이라면 역시 가격적인 면에서 메리트가 있는 K7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4위는 KGM의 뷰티풀 코란도입니다. 코란도 C 이후에 나온 4세대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차는 신차 출시 당시에도 판매량이 완전 바닥을 기었던 그런 차량이에요. 왜냐, 사람들이 코란도라는 글자에서 기대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남성다움, 터프함, 오프로드 이미지의 SUV 같은 이런 이미지가 있는 차량인데, 그런데 이름이 뷰티풀이야. 심지어 문제는 차 디자인이 이름처럼 그렇게 예쁘지도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어이없는 마케팅, 이 네이밍 전략이 우선 굉장히 실패적이었고요. 근데 사실 더 큰 문제는 바로 디자인 자체가 이 티볼리의 재탕이었다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티볼리라는 차 자체는 판매량도 굉장히 좋았고 쌍용도 이 차 덕분에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는 좀 그런 고마운 차량이긴 했는데요. 문제는 이 티볼리의 디자인이 주로 여성층에게 어필했던 그런 디자인이었고요. 이미 풀체인지 시기를 한창 지났기 때문에 아무리 예쁜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 눈에는 이 티볼리 디자인 자체가 지겨워질 대로 지겨워진 그런 타이밍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코란도라는 네이밍을 달고 있으면서 체급도 더 큰 준중형 SUV를 그냥 티볼리 중자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게 실패가 거의 기정사실일 수밖에 없었겠죠. 워낙 당시에도 차가 안 팔리다 보니까 이 4세대 코란도의 중고 시세는 한창 신차 판매 당시에도 감가를 굉장히 많이 맞아가지고요, 거의 1000만 원 초반 언저리까지 현재 감가를 먹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현대기아 준중형 SUV 라인업과 비교를 해보면 평균적으로 시세가 거의 한 300~400만 원 정도? 아니면 500만 원 이상까지도 차이가 나는 좀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호불호 갈리는 이 디자인을 제외하고 보면 차 자체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실내 공간 상당히 좀 여유 있게 나온 편이고, 디젤 엔진만 있었던 구형 모델과는 다르게 이 4세대 코란도부터 1.5리터 가솔린 터보 파워트레인도 투입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력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경쟁 모델 대비 좀 소폭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얼추 비슷한 수준까지는 올라와서 크게 답답한 느낌도 없습니다. 물론 브랜드에서 비롯되는 유지 보수의 난이도라던가 KGM이라는 브랜드의 신뢰성을 생각하면 투싼이라던가 스포티지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직접 타보면 그래도 의외로 나쁘지 않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 차가 바로 이 4세대 코란도가 아닐까 싶어요.
3위는 르노 QM3입니다. 이 차가 2014년도에 처음 출시됐을 당시만 하더라도 판매량 자체는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바로 근데 1년 뒤에 T-올리가 출시가 되면서 이 소형 SUV 시장을 완전 딱 슈팅을 하더니 셀토스랑 코나 이런 차들이 나오면서 바로 그냥 뒷전으로 밀려난 그런 비운의 차종이기도 하죠, 이 QM3는. 이게 얼마나 사람들 머릿속에 잊혀졌는지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도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차예요. 물론 현재 기준에서 보면 QM3라는 차 자체는 되게 좀 애매한 구석이 많긴 합니다. 일단 차량을 보면 외관이라던가 내관에서도 모두 사이즈가 동체급의 경쟁 차종에 비하면 가장 작은 편에 속하고요. 파워트레인도 90마력짜리 디젤 엔진 요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현 시대의 트렌드랑은 굉장히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세팅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또 르노라는 브랜드가 갖는 특유의 좀 지랄맞은 정비성, 높은 부품 가격 이런 요소들이 어우러지면서 대중적으로 보면 진짜 이거 뭐 사야 할 이유도 없고 매력도 없는 그런 중고차가 된 상황인데요. 이런 특징들 덕분에 사실 지금은 거의 감가를 엄청나게 두드려 맞아가지고 현재는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언저리? 이 정도 예산으로도 가볍게 살 수 있는 좀 그런 수준의 차가 돼버렸습니다. 다만 QM3 자체를 보면 장점도 하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연비가 깡패입니다. 이 차는 동급에서 가장 연비가 좋아가지고 거의 뭐 막 때려 밟아도 한 15리터당 15km 이 정도 이상은 충분히 나와주는 편이고요. 고속주행이라도 한다 치면 리터당 20km도 진짜 거뜬하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막강한 연비를 가지고 있는 차예요. 이게 아무래도 차 사이즈가 작고 출력도 좀 낭낭하다 보니까 대신 이렇게 연비 측면에서는 좀 극한의 장점으로 발휘되지 않나 싶고요. 사이즈가 작은 만큼 이 시내 주행에서 뭐 기동성이라던가 뭐 요리조리 빠져나가기에도 굉장히 좋고 운전 자체도 굉장히 쉬운 그런 차예요. 만약 수도권에서 출퇴근용 세컨카로 이용을 하신다면 경차 다음으로 정말 너무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구입을 한다면 이게 저렴한 차량 가격과 맞물리면서 좀 의외의 만족감을 주는 그런 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고장이라도 난다면 그때는 뭐 복불복인 거 아시죠? 2위는 쉐보레 이코녹스입니다. 이 차는 아예 이름부터 생소하신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요. 북미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판매가 되어 왔던 쉐보레의 중형 SUV 모델입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 3세대 모델이 나오면서 2018년도부터 우리나라도 이게 수입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캡티바 후속 모델로 포지셔닝이 됐는데 다만 이코녹스가 원래는 이제 2세대까지는 중형 모델이었다가 이렇게 3세대 우리나라에 들어온 모델부터 준중형 SUV로 체급을 한 단계 낮췄어요. 그래서 이게 좀 포지션이 애매해졌습니다. 준중형보다는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그렇다고 중형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작은 그런 애매한 사이즈였거든요. 그런데 정작 깡통 모델의 시작 가격이 3천만 원부터 찍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반체급이 더 큰 산타페보다 오히려 100만 원 정도가 더 비싼 그런 가격에 팔렸어요. 게다가 파워트레인도 1.6 디젤 엔진에 출력도 130마력 수준이라서 약간 굉장히 좀 떨어지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서는 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중고 시세가 진짜 개박살이 났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좀 획기적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동시대에 출시됐던 4세대 산타페보다 시작 가격이 100만 원 비쌌던 그런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중고 시세는 오히려 이코녹스가 거의 반토막이 됐고요. 사실 이 이코녹스는 산타페가 아니라 투싼, 스포티지 같은 준중형 SUV랑 비교를 해봐도 오히려 더 저렴할 정도로 중고 가격이 엄청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가 되기 전에 나왔던 이 전기형 모델들 같은 경우는 거의 1000만 원 초반대 요 언저리로 가격대가 포지셔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중고 구매 가격 자체만 놓고 보면 엄청나게 저렴하기는 하죠. 게다가 이 이코녹스는 가격이 비싼 대신에 이 출시 당시부터 깡통 트림에서도 뭐 차선 유지 보조라든가 사각지대 경보, 뭐 전방 충돌 경보, 뭐 이런 능동형 주행 안전장치들이 다 기본으로 붙어 나왔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시면 뭐 출시 당시의 비싼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한국 GM이 언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철수할지도 모르는 좀 그런 위급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부품 가격 자체도 진짜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취향이 맞는 분들 그리고 저렴하게 사서 내가 어느 정도 자가 정비가 가능하다 이런 분들이 구매하시는 차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대망의 1위는 이코녹스에 이어서 또 쉐보레 차인데요. 바로 트레버스입니다. 사실 이 차야말로 오늘 주제에 딱 맞는 감가 폭탄 정도가 아닌 얘는 거의 핵탄두 수준의 중고 감가가 진짜 개박살이 난 그런 차량이거든요. 그런데 이 트레버스라는 차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잘 만든 차는 맞아요.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도 포드 익스플로러가 워낙에 압도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그런 차량이긴 하지만 트레버스 역시 이 익스플로러에 대항하기 위해서 쉐보레가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키워왔던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 보면 차량의 전반적인 완성도라든가 만듦새, 주행 성능 같은 대부분의 영역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이루어진 그런 준대형 SUV입니다. 다만 국내 시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인기가 바닥을 기었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출시 타이밍이었어요. 과거에 한국 시장에서는 그 승용차 감각에 제대로 된 준대형급 SUV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쉐보레는 이미 북미 시장에서 검증된 이 트래버스라는 차가 있었기 때문에 2017년도에 2세대로 풀체인지가 되던 시점부터 이거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제발 트래버스 수입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만약 그때 쉐보레가 최대한 빠르게 피드백을 받아들여서 이거를 수입을 했더라면 이 트래버스가 준대형 SUV 시장을 빠르게 선점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타이밍을 다 놓쳐버리고 한국 GM이 약간 어영부영 어리버리하는 사이에 2018년도에 현대차에서 팰리세이드라는 엄청난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SUV를 출시를 해버립니다. 결국 그리고 이 팰리세이드가 초대박이 났죠. 이걸 보고 한국 GM에서도 뒤늦게 부랴부랴 이 2019년도에 트래버스를 들여오기는 했는데요. 이미 좋은 시기는 다 놓쳐가지고 완전 뒷북만 친 그런 셈이 돼버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들어왔던 시작 가격 4,500만 원. 이게 가격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안방에서 그보다 1,000만 원이나 더 저렴한 이 팰리세이드를 상대하기에는 4,500이라는 시작가도 엄청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심지어 현대차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편의장치, 옵션 이런 거는 진짜 현대가 기똥차게 잘 넣어놨기 때문에 주행 기본기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팰리세이드가 이 트래버스보다 상당히 훨씬 떨어지는 편이긴 했는데요. 그래도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팰리세이드가 가격이 좋고 옵션이 좋다 보니까 이쪽으로 쏠려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게다가 쉐보레라는 브랜드 특성상 부품 수급도 오래 걸리고 수리 비용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깨지잖아요. 결국 그래서 신차로 구입을 하고 이거를 정비하면서 유지를 하는 비용 자체를 계산을 해보면 체감상으로는 팰리세이드의 거의 2배에 가까운 그런 비용이 들어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점들 때문에 트래버스가 많이 외면을 받았었는데요. 현재 팰리세이드가 여전히 2,000만 원 중반대 이상으로 여전히 감가방어가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 트래버스는 신차 가격이 4,000 후반, 5,000 이랬던 차량인데 2,000만 원 언더까지 떨어져 있어가지고 진짜 이거는 반토막 정도가 아니라 거의 중고 가격이 만신창이 가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중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혹시나 트래버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까인 시세만큼 그 비용이 수리비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속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로 인기 폭망한 덕분에 중고 감가도 폭탄으로 두드려 맞은 중고차 5가지 기종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인기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차는 아닙니다. 그저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을 뿐이고 사람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좋은 차가 될 수도 있어요. 다만 내가 중고차를 사서 이거를 조금 타다가 다시 되팔 거다, 아니면 내가 장기간 유지하면서 좀 수리비 같은 걸로 너무 큰 돈을 쓰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은 약간 재고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오늘 소개해드린 이 감가 폭탄 중고차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카톡용 영상 하단에 이 더보기 링크를 통해서 나와 있는 정보로 연락을 주세요. 24시간 응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이랑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톡용 에디터 조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